이 이야기는 인천 연수구에 살던 한 백만장자 회장과 그의 딸에 관한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그날 밤도 김도연은 위스키를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60을 넘긴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그 옆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수연, 그녀는 도연의 첫사랑이자 전처였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구나. 도연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던 그 시절, 사업에만 몰두하던 자신과 그런 자신을 떠나간 이수연. 그리고 딸의 존재를 알면서도 찾아 나서지 못했던 비겁함이 지금의 그를 매일 밤 괴롭히고 있었죠. 우리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도연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딸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택의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습관처럼 위스키 잔을 비우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죠. 대한그룹의 회장으로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왠지 더 신경 쓰이는 면접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나처럼 그 작은 손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여느 때와 같이 정장을 갖춰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는 면접 지원자들의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평소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 예정이었죠. 그때 그의 시선이 한 지원자의 이력서에 멈춰 섰습니다. 최은비, 25세. 출생지와 생년월일이 도연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가 이수연과 헤어진 직후 그녀가 낳았을 아이와 일치했습니다. 혹시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름도 모를 자신의 딸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는 최은비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딘가 이수연을 닮은 듯한 눈매와 자신을 닮은 듯한 입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회사 건물로 향했어요. 오늘의 면접이 평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도연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한 도연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자리를 잡고 첫 번째 지원자부터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지원자들의 대답을 듣는 둥마는 둥, 계속해서 최은비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은비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섰어요. 도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은 은비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왔죠. 그녀의 모습은 25년 전 도연이 처음 만났던 이수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비입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이수연의 부드러운 눈매와 자신의 단호한 인매가 섞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도연은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최은비 씨, 이력서를 보니 경영학을 전공했더군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임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한그룹은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김도연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회사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모른 채 그의 경영 철학을 동경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연은 직접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최 씨의 가족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나요? 질문이 개인적인 내용으로 흘러가자 다른 임원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홀어머니셨지만 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셨죠.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수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를 강타했어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은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를 모른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은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임원들이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은비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답과 침착한 태도는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면접이 끝나고 은비가 회의실을 나간 후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 확신이 필요했어요. 도연은 임원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비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은비의 주소는 서울 북부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은 우수했고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더군요.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옆에서 지켜줬다면 은비와 이수연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도연은 비서를 불러 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은비가 살았던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그곳은 도연이 25년 전 이수연과 함께 살았던 곳과 멀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수연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아직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면서 점점 그녀를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의 성공과 부를 위해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도연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은비의 과거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비는 어머니 이수연과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은비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경영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몇 개의 중소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더군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수연의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 사과할 기회조차 없어진 것이었죠. 이수연아. 도연은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수연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밝게 웃던 그녀의 모습, 도연의 꿈을 응원하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날 눈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동자. 후회의 파도가 도연을 덮쳤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신입사원 합격자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당연히 최은비의 이름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고 합격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 며칠 후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달리 직접 교육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신입사원들 앞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은비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살폈습니다. 은비는 첫 줄에 앉아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진지한 모습이 도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그룹은 인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도연의 시선이 잠시 은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존경과 열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비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회사의 대표로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고 은비는 마케팅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녀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은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업무를 습득했고 팀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도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도연은 마케팅팀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은비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시간을 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은비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최은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제품 브라이트 라이프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은비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논리적인 구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어요. 도연은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열정, 같은 결단력. 은비는 분명 그의 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도연은 은비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최 사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군요. 은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은비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딸이라는 것, 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를 찾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은비의 성장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그녀의 아이디어가 회사 내에서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도왔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비의 상사들은 회장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은비 역시 점차 회장의 관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회장이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 의문은 은비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은비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고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은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니 김도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최 사원인가? 아직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전화했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은비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군. 식사는 했나? 아, 아직이요. 그럼 내려와 보게. 내가 식사를 준비해뒀네. 전화가 끊기고 은비는 당황스러움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장실이 있는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간단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비를 자리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어요. 먹어보게.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말일세. 은비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은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해서일세. 그리고 자네가 어딘가 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은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의 말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닮았다뇨?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향이 말일세. 내가 젊었을 때와 비슷해. 도연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비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은비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과 은비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연은 종종 은비를 불러 회사 일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때로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은비에게 도연은 존경할 만한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비는 어머니 이수연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 슬픈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하곤 했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그게 전부였나 봐. 라는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은비는 자신의 원룸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회사에서 은비의 평판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상사들의 신뢰도 얻었어요.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은비가 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은비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은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은비야, 너 회장님이랑 뭔가 특별한 관계 있어? 다들 그런 소문이 돌던데. 은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우연히 내 프로젝트가 회장님 눈에 띄었을 뿐이야. 하지만 은비의 마음속에서도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김도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주말
은비는 인터넷으로 김도연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과거, 사업 성공 스토리,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그 중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25년 전 김도연의 이혼 소식을 다룬 짧은 기사였어요. 신흥사업가 김도연, 아내와 이혼. 어린 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의 날짜는 그녀가 태어난 해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김도연이 그녀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 닮았다는 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은비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도연이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진실을 숨겼을까? 그날 밤 은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비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녀는 김도연이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죠. 은비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비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말에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전 회의 내내 은비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동료들의 발표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은비는 혼자 회사 구내식당 한쪽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 앞에 서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도연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해도 되겠나? 도연의 목소리에 은비는 놀라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물론이죠, 회장님. 도연은 은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은비는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도연은 잠시 말없이 은비를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가 준비한 마케팅 전략이 행사의 중심이 될 거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네. 은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은비는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사진을요? 그래. 궁금해서 말일세. 은비는 혼란스러웠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병마로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이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감정을 추스르며 사진을 돌려주었어요. 고맙네. 어머니가 아름다운 분이셨군.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자네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네. 도연이 떠난 후 은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것은 그가 이수연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도연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오후 은비는 창립 기념행사 준비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일이 끝난 후 도연의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은비는 심호흡을 하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비서는 이미 자리를 비웠고 회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보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최 사원이군. 무슨 일인가? 은비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말해보게. 은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회장님, 혹시 어머니 이수연 씨를 아세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충격과 당혹감이 스쳤어요. 어떻게 알았지?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이 제 아버지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은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나는 회사를 막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어. 꿈이 컸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컸지. 그때 만난 게 내 어머니였단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지.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나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어. 밤낮으로 일했고 내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 그러던 중 내가 태어났단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었어. 일주일 후에야 돌아왔을 때 내 어머니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지. 그녀는 내가 가족보다 사업을 더 중요시한다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어. 은비는 말없이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녀를 막지 못했어. 아니, 어쩌면 막으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당시 나는 사업 확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으니까. 내 어머니와 내가 떠난 후 나는 일에 더욱 몰두했지.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사업이 안정되면서 후회가 밀려왔어. 너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구나. 내 어머니는 연락처를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해버렸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지.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연과 이수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야. 25년 동안 내 책상 서랍에 간직해왔어.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까지. 그런데 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갑자기 나타나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려 했던 거야. 내가 회사에 적응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 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은비는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도 제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요. 그런데 회장님은,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은비야. 정말 미안해. 은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회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25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다니. 그것도 그녀가 존경하던 회장님이.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은비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가 쓴 일기장도 있었어요. 은비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김도형과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이별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에는 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를 사랑했다. 이수연의 글씨체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사랑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사업에 몰두하는 도연을 보며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도연은 출장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다. 이 작은 생명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도연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를 위해 나 혼자서라도 강해지겠다고. 은비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은 도연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과 아이의 삶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비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쓴 글이 있었어요. 오늘 신문에서 김도연의 기사를 보았다. 그는 이제 대한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꿈을 이루었구나. 가끔 그에게 은비의 존재를 알려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삶이 있는데 과거를 들추는 것이 맞는 걸까? 은비는 대학에 입학했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은비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은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도연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까지. 다음 날 은비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승인 답장이 바로 왔어요. 은비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정리할 여유가 필요했죠. 은비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교회의 작은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은비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 제가 존경하던 회장님이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저희를 찾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은비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수연은 도연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딸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게.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해드린 게 뭐가 있나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비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이 드리워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김도연이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텐데.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은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기를? 내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을 알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휴가를 냈을 때 여기로 올 것이라고 짐작했지. 도연은 이수연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수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꼭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이수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은비는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은비가 처음으로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어봤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꿈을 이루는 것을 항상 응원하셨다고 했어요. 다만 그 꿈속에 어머니와 제가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거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지.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도연은 우산을 은비에게 내어주며 말했어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은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묘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도연은 은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을 지키지 못했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더 큰 성공을 위해 가정을 희생했어.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 은비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후회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저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죠.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외로워 보였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요. 도연은 이수연이 겪었을 어려움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할 가정을 그녀 혼자서 짊어졌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를 훌륭하게 키웠지. 내가 자랑스럽구나, 은비야. 도연의 말에 은비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원망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그러지 않으셨으니까요. 도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비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내 아버지로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해주겠니? 이제라도 내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은비는 도연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 도연과 은비는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비는 회사로 복귀했고 도연은 그녀에게 업무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은 가끔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삶, 취향,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져 갔죠. 어느 주말 도연은 은비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은비가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은비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들어오게, 은비야. 도연은 반갑게 은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저택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도연은 은비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앨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의 기록이야. 도연이 앨범을 열자 젊은 시절의 그와 이수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그들의 사랑, 소박했던 결혼식,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서의 일상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은비는 젊은 시절 이수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미소는 환했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도연은 추억에 잠긴 듯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은비를 안고 있는 이수연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난 날이야. 내가 출장 중이어서 병원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찍은 사진이지. 너무 작고 소중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갓난아기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진 이후로 우리는 헤어졌어. 내 어머니는 내가 생후 2주일 때 집을 나갔지. 내가 사업에만 몰두하고 가족을 소홀히 한 것이 이유였어. 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어요. 지난 25년 동안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대한그룹을 인류 기업으로 키웠고 엄청난 부를 쌓았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매일 밤 고통스럽게 깨달았단다. 은비는 조용히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사실은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채로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내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좇는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죠. 도연은 은비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너에게 나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려 했다니. 은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새삼 느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과거의 아픔에 머물기보다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갈 추억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은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고맙다, 은비야.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해. 그날 이후로 도연과 은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도연은 은비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비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소소한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은비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의 저택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졌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요리들이 차려졌습니다. 여보,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은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직접 한 건 아니고 요리사를 불렀단다. 하지만 메뉴는 내가 직접 고른 거야.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은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끼웠던 반지야. 이혼할 때 내게 돌려주었지만 나는 언젠가 너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간직해왔단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반지.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의 사랑의 증표가 이제는 내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언젠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때 내 어머니의 축복도 함께 있을 거야. 은비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보다 이해와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행복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랐고 이제는 아버지도 찾았으니까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은비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나도 행복하단다, 은비야. 늦게나마 너를 찾게 되어서, 그리고 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여 주어서.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은비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도연과 은비 사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은비는 마케팅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승진은 순전히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도연은 은비의 경력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회사에서도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어요. 도연과 은비는 매주 일요일에 이수연의 묘지를 함께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수연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기억했어요. 도연은 이수연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했고 은비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아버지와 딸.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갔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수연의 사랑은 그들 사이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어요.